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새로움을 더하는 채널 소뉴 채널의 소뉴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관심 있을 법한 돈 모으는 법 4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돈의 속성에서 김승호 회장님이 진정한 부자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돈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작고 소중한 우리의 돈을 모으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데미에서 제가 정말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서 핵심이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강의 추천도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돈을 모으는 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한 달에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 그 중에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고정비는 바로 어떤 것이 있고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평소에 모바일 가계부를 쓰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기로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월별 나의 지출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통장 혹은 카드에 3개월치 지출 내역을 쫙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 지출 내역 중에서 식비, 교통비, 통신비, 구독비 등등 내가 한 달 동안 각 영역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저는 모바일 가계부도 쓰고 있고,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받은 월별 재무관리표를 꼼꼼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의 수입, 그 다음에 지출, 그리고 투자 현황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매월 1일마다 나의 재무점검을 쭉 해보면서 저번 달에 내가 얼마를 총 벌어들였고,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를 쭉 보면서 이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캐시플로우가 얼마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정말 1원 단위까지 다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좀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던 것 같다 라고 싶었던 달에는 이제 다음 달 한 달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저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효율적인 저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 모으는 법 2번째는요. 제가 지난번에 경제공부법 실전편에서도 말했던 건데요. 바로 용도별로 계좌를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쓰고 남은 돈을 모으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월급날에 생활비 통장에 고정수입이 딱 들어오면 이걸 천천히 살펴볼 틈도 없이 투자비 계좌, 변동비 계좌, 적금, 청약, 자동이체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 생활비 통장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이만큼만 써야지 라고 계획해둔 그 금액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식비, 통신비, 교통비 제가 한 달 동안 쓰려고 했던 것들을 잘 이렇게 운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계속 해보니까 내가 저축하려고 했던 금액을 안전하게 다 자동이체로 다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남은 생활비 계좌에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내가 예상했던 그 저축량을 꾸준히 달성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돈 모으는 법 3번째는 바로 감정적인 소비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합리적인 상태인 알파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인 베타 상태에서 이 쇼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무의식적으로 이 공허함을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채우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지치고 우울해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불현듯 뭐가 갖고 싶어서 쇼핑 앱을 켜서 지름신이 강림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물건이 없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게 망가져서 꼭 필요한 상태인가? 를 한 3번 정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아까 2번째 꿀팁에서 말했던 그 생활비 계좌 있죠. 그 생활비 계좌를 딱 보고 내가 진짜 이 생활비 안에서 이걸 살 수 있나를 좀 각을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답이 딱 나오고 충동적으로 소비를 할 확률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모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시경제를 꾸준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20대의 60%, 즉 10명 중 6명이 금융문맹이라고 해요. 내가 돈을 정말 잘 모으려면 이 돈을 그냥 곳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굴릴 수 있을지 꾸준히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일수록 경제의 큰 그림인 거시경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시경제의 지표들이 어떻게 맞물리면서 자산의 가격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고 알게 되고 나면 내가 이 같은 돈을 어떤 식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야 할지 좀 더 현명한 재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거시경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사서 맨땅에 헤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것은 유데미에 들어가 보시면 거시경제학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김경수 교수님의 투자를 위한 거시경제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화폐, 금융, 소득, 물가 등 거시경제의 큰 테마를 쭉 훑어볼 수 있어서 내가 거시경제를 한번 핵심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회초년생 돈 모으는 방법 4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두 번째는 용도별로 계좌를 분리해서 저축하고 남은 돈만 쓰기. 세 번째는 감정적인 소비는 철저히 통제하기. 네 번째는 바로 거시경제를 꾸준히 공부하기입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경제적 자유와 독립에 한 발짝 더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꾸준히 같이 해봐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올 테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